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1일 12월 첫 거래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기산텔레콤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산텔레콤 날짜를 보게 되면 11월 29일날 현재 24% 갔다가 다음날 15% 떴다가 7%로 일단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이거는 거래량 탓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거래량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서 24% 상승 나올 때 지금 현재 15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15만, 150만, 1500만죠. 15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거래량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온 것들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폭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날 1500만 주 넘게 거래량이 발생되고 24%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힘으로 인해서 다음날 갭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날 이 매수의 힘이 조금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은 나왔지만은 장중 15%에 끝이 나게 되고 종가 기준상으로 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이 종목을, 그러니까 기산텔레콤 같은 종목을, 만약에 기산텔레콤 같은 종목을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다음날 거래량을 보시고 전날 거래량보다 이렇게 더 늘어났다면은 다음날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전 거래일 대비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날, 그 다음날은 팔 준비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4%, 7%, 오늘 몇 퍼센트입니까? 0.27%죠. 거래량이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졌는데 이게 매수 거래량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위로 있잖아요. 위로 올렸던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상승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오늘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가격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만약에 증가하게 된다라면은 조정폭은 당연하지만은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나온 상승은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해줘야지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 그런데 전일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작은 거래량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다음날, 그 다음날은 매도 준비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산텔레콤은 아마 가격 조정을 줄 겁니다. 가격 조정을 줄 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접근은 음봉이 나오잖아요.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음봉, 이제 그 음봉 발생되고 난 다음에 양봉이 다시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봉 다음에 발생된 양봉에 대한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음봉이 이렇게 발생되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음봉 다음에 이 양봉이 발생이 됐는데, 이 양봉이 발생됐을 때 전일 음봉 거래량을 뒤집는 양봉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이때 접근하는 게 맞지만은, 이 다음날 양봉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보다 작다. 그러면은 전일 매도 거래량에서 이 매도 힘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거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점점 길어지는데, 지금 상황만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상승할 때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거래량 증가를 해야 된다. 근데 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기점으로 해서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 없이 조정을 활용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산텔레콤이 강세를 보이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죠. 뭐가 있냐면은, 자 요거죠. 킹살만 공항, 빈살만이 초대형 국제공항 건설을 예고했습니다. 초대형 국제공항 건설 예고. 이름은 킹살만. 57제곱미터 부지라 그래요. 6개 활주로를 갖출 예정이라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57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여기 보이죠? 송파구하고 강동구를 합쳐놓은 크기예요. 그러니까 송파구 요 크기하고 요 크기하고요, 강동구 요 크기를, 잠시만요. 강동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강동구 있잖아요. 강동구 요거하고 송파구하고 요렇게 요 크기입니다. 요 크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크기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동구하고 송파구를 합쳐놓은 크기랑 똑같은 규모의 공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송파구 하나만 봐도 구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300조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돼요. 크기를 보니까 1300조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0조 규모의 공항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또 수혜주가 또 들썩거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놈이 수혜주가 될 것인가? 시장은 또 찾죠. 근데 거기에 기산텔레콤이 딱 걸린 겁니다. 모피언스라는 이 회사가 기산텔레콤이 모피언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81% 정도 가지고 있어요. 8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피언스라는 회사가 항공용 항행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항에는 이 시스템이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용하는 서울 성남공항에도 이 시스템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제 고향인 부산에도 이 시스템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개 지역, 20개 이상의 지역에 설치가 돼서, 그리고 우리나라 공항에는 이 시스템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해외 쪽에는 이란, 터키, 사우디,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15개국. 그리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공항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 알울라 공항? 맞네요. 알울라 공항에도 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피언스에서 만든 항행 안전 시스템이 알울라 공항, 사우디 알울라 공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에서 공항을 만들게 되면 이 시스템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들어갔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네옴시티 처음 얘기 나올 때 그 한미 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부각됐던 것들이 사우디에서 사업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산텔레콤도 마찬가지인 거죠. 1300조 공항을 만들게 된다라면 기산텔레콤도 지금의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